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지점인 무신정변에 대해서입니다. 고려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이 사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의 역사를 고려 전기, 그 뒤를 고려 후기라고 부릅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길래 고려의 역사를 둘로 구분할 만큼 막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은 1170년 무신들, 즉 군인들에 의해서 문벌들이 대거 숙청되고 살해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되고 지배층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신정변의 원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고려의 뿌리 깊었던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와 당시 왕인 의종의 측근 정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무신, 즉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고려는 무신보다 문신, 즉 공부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였습니다. 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이 상장군이었는데 이 상장군은 공무원 전체 등급에서 최고품인 정1품이 아닌 정3품 대우를 받았으며 심지어 전쟁 시에도 무신들은 무신들보다 계급이 높은 문신들에 의해서 지위를 받았습니다. 즉 계급이 높은 문신들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해서 무신들은 문신들의 지위를 받으면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쟁에서 고려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도 대개 문신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귀주대첩을 이끌었던 강감찬,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김부식, 강동 육주를 획득한 서희 등도 모두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습니다. 또한 무신과 하급 군인들은 전쟁이 없을 시에는 성을 짓는다든지 궁궐을 짓는다든지 하는 온갖 잡다한 역, 자벽에 동원되어서 국가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였는데, 이러한 자벽도 무신들의 괴로움을 더했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이러한 와중에 문벌들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가자 토지 부족을 이유로 군인들에게 군역, 즉 군대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토지인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는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게 됩니다. 이에 무신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던 인종이 죽고 고려의 새로운 18대 왕으로 의종이 즉위합니다. 의종은 이자겸의 난 등으로 약해진 고려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측근 문신 세력과 자신을 지켜주는 친위 부대의 무신들을 중심으로, 즉 자기와 친한 소수의 몇몇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을 만들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측근 문신 세력과 친위 부대의 무신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놀러가던 중에 잠시 길을 멈추고 왕을 따르던 무신들에게 오병수박이라는 일종의 무술시범 행사를 보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좀 뜬금없지만 아마도 이는 이전에 몇몇 사건 등으로 좀 불만이 쌓였을 무신들끼리 야 너네끼리 좀 무술 시합하면서 좀 즐기고, 이에 대해서 왕이 상을 내리면서 그들을 좀 풀어주려던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 행사 중 젊은 무신과의 대련에서 물러선 61세 종3품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젊은 종5품 문신인 한뢰가 때리면서 모욕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무신들의 불만은 결국 폭발하게 되고 그들은 대대적인 학살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의 행렬이 목적지인 보현원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무신들이 왕을 따르던 문신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고려사에서 역사책에서 묘사한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 이 학살을 피해서 왕의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간 한뢰까지 왕 앞에서 끌어내어서 본보기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들의 쿠데타,
무신정변입니다. 이후 무신들이 정치를 장악해서 문벌들이 몰락하고 무신들의 정권, 무신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신들은 국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못했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권력 다툼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두머리가 바뀌면서 고려의 정치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러한 와중 1196년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무신정권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최충원은 고려의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로서 교정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교정도감의 총책임자로 올라서면서 최씨에 의한 60년간의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정도감은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국가 중요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후 최충원과 그 후계자들이 고려의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합의와 견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였던 고려의 중앙통치제도는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맙니다. 1219년에는 최충원이 죽고 아들인 최우가 등장을 합니다. 최우는 다양한 기구를 설립하면서 고려의 권력을 더욱 확실히 틀어쥐는데 성공합니다. 첫 번째로 최우가 설치한 정방은 고려의 인사권, 즉 관리 임명권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최우는 이 기구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들을 임명하였고 왕은 단지 형식적인 승낙만 할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최우는 사병 집단인 도방과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는 세 부대로 조직된 군대인 삼별초를 편성합니다. 이 두 기구는 최씨 정권을 든든히 지켜주는 무력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신들의 기구인 서방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행정 능력이, 즉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는 문신들을 등용해서 최씨 무신 정권의 정책들을 자문하게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이런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최충원 이후 최우, 최항, 최의가 권력을 잡으면서 4대 60년간 최고 권력을 유지한 것이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한편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고려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하던 문벌들이 무신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들을 쫓아낸 무신들도 문벌들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더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대농장들을 늘려나갔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가혹하게 수탈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토지를 빼앗기며 경제적으로 몰락하자 세금의 양이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고 그런 만큼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세금을 지우게 되자 곳곳에서 저항과 반란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무신정권의 혼란 속에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천민 출신으로 무신에 올라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이의민이 나타난 것은 고려 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이의민이라는 자는 기록에 따르면 경주 출신의 소금 장수와 절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이의민은 형들과 동네에서 지금으로 치면 양아치 짓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았었는데 형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의민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러자 야 이놈 체력 좋네 하면서 강제로 군입대를 당했던 게 이 이의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자 고려의 백성들과 천민들은 나도 이의민처럼 운만 좋으면 이 신분을 벗어나서 출세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무신정권기에는 농민들이 과도한 수탈에 반란 등으로 적극적인 저항을 하였고 개경의 노비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서 최충원 등의 권력자들을 죽이고 권력을 뺏으려 했던 만적의 난 같은 신분 상승 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그 원인,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최씨 무신 정권이 만들었던 기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정변 이후 천민들과 농민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변화, 즉 신분제가 흔들리는 신분제의 동요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 역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안녕.